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까칠농부입니다. 요즘 내가 좀 심란했습니다. 마음 심적으로 약간 위축감이 생겼어요. 제가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가 좀 오래된 구형이 있긴 있는데, 그게 내가 요 얘기는 사적 얘기야. 내가 저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내려올 때 말이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이온이라고 하는 게임.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게임 사양이, 이게, 잠깐만요. 이게, 벨소리, 시스템, 알람, 목소리가 잘 듣기나 모르겠네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게임이 사양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내려올 때 컴퓨터를 갖다가, 그때 당시 아이온 처음에 나왔을 때 내가 200만원 주고, 이거 게임을 갖다가, 컴퓨터를 갖다가 조립으로 해서 맞췄어. 조립으로 맞췄는데, 이제 시골에 내려오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포맷을 했어. 포맷을 해가지고 몇 번 했어.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포맷을 했는데, 저기 그 시골에 있는 컴퓨터 AS라는 데 가니까, 이거 뭐 씨발 저기 뭐야, 그 메인보드 기판, 요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내가 아소스 거거든요. 아소스 거로 해가지고, 이게 20만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맞춘 거였었어. 근데 요거를 드러내고 뭐 조금 좀 싼 거, 요거는 이제 요거 아소스 본사에다가 AS를 맡기면은 수리를 해줘. 그래, 나도 요거를 알고 있었어. 요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요 새끼가 씨발놈이 여기 뭐 7만원짜리인가 8만원짜리인가 요걸로 끼워가지고 일단은 구동을 시켜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또 씨발 요거는 저 택배로 보내고 뭐 하기가 좀 씨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골이 아니고 도시에 썼으면은 내가 이 AS 그 본사에 가가지고 AS를 맡겼지 씨발 내가.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했어. 그래가지고 뭐 7, 8만원짜리 메인보드를 하나 끼워주더라고. 근데 게임이 안 돌아가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래, 이런 또 사기꾼 새끼가 또 있어 씨발. 하여간 요거는 내가 알면서 당한 거야. 내가 알면서 당했어. 그래. 에이씨. 저는 이제 시골에 집이 없습니다. 시골에 집이 없어요. 다 이제 빈집을 이용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이용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12월 달 올해 2018년도 12월 달에 부동산에서 집이 팔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동산 업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집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동산에 추워 죽겠는데 3월 달이나 4월 달에 빼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이때까지는 안 된대. 이거 집을 부셔가지고 다시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마침 있었는데, 옆집에 옆집에 과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퇴직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빈집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 집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그 장판, 도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환경 황토 페인트. 새로 장판을 깔았고요. 도배는 이제 친환경 황토 페인트로 해가지고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싱크대 세트, 물 내려가서 물 이렇게 나가는 거, 그 세트까지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마침 뭐 이렇게, 집을 이렇게 알선해 주시고 소개해 주신 분이 그냥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날 풀리고 하면은 돈을 모아서 뭐 좀 이사를 가든 뭐 하든 좀 뭐 밭에다가 뭘 하든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포도를 해가지고 올해 2019년도 포도를 생산해서 수확해서 판매해 봐서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금액을 따져 봐서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모님이 이제 땅만 물려주셨어요. 땅만 주셔가지고, 집은 옛날에 초가집, 정말 이제 방 두 개에 거실 겸 하나, 그리고 방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도 이제 바깥에 있는 화장실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도시로 올라가시기 전에 집을, 너무 오래됐고 또 그렇잖아. 집이 내가 얘기하듯이 좀 거주하기에 좀 부적합한 집이야. 다시 뭉개고 다시 또 새로 지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집만 팔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제 마땅히 이제 시골에 내려왔지만 거주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마침 뭐 빈집 알아봐 가면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것도 그렇게 뭐 우울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혼자니까. 혼자는 당당한 거야. 혼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뭐 애들 있고 와이프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궁상맞게 살려고 하지 않았겠지. 근데 이제 혼자이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그렇게 보이지만, 야,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야.
맨날 이게 뭐 바닥 이렇게 이렇게 있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부가 아닌 거야. 그 사람 인생이 전부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나의 성장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것도 계속 어차피 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젖도 없는 놈이 쩐나고 많은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을까라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좋은 계기인 것 같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없는 것도 재산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이 뭐 늘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게 추가 있다 그러면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요 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뭐 돈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돈이라는 거는 없다가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없지. 하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제 있는 과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과정도 있겠죠. 있을 거라고 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에서 유를 또 자본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것도 취득하고 불려 나가는 것도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 되는 것 같겠더라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하루하루 내가 부에 축적하는 과정도 보여주고자 해요.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시작한 지 이제 3월 12일인가 13일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4월 오늘 날짜가 25일이네요. 25일. 그럼 얼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네. 근데 제가 이제 애드센스 요거를 못했어. 요거를 갖다가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 뭐 가입을 해서 자꾸 누르다 보니까 이거 애드센스 계정 주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자꾸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PC방에서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그리고 또 알바생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알바생은 바빠 죽겠는데 뭐 손님이 와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고 하면은 좀 귀찮잖아. 몇 번은 처음에는 와서 좀 해주다가 막 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알바생들 고생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PC방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뒤져보면서 했는데 내가 이제 이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더라고. 못하겠더라고 솔직히. 그래가지고 한 12,000원인가? 12,000원인가? 요즘은 PC방이 40분에 1,000원이야. 어우씨 존나 비싸. 내가 했을 때는 700원에 1시간이었었고 1,500원 그러니까 그래 700원에 1시간이었었고 1,500원에 2시간이고 그랬었어. 5,000원에 7시간 이렇게 내가 PC방을 다녔던 거예요. 옛날에 2009년도 2008년도 시골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PC방 요금이 이렇게 됐었는데 씨발 저 유튜브 한다고 이거 애드센스 가입 이것 때문에 계정 주소 불일치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이제 PC방 몇 번 이용해 봤는데 요금이 많이 올랐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요금 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고 뭐 해야지. 아신 놈이 해야지 어떻게. 뭐 옛날 과거 들먹이면서 과거에는 이 가격인데 왜 지금 가격은 왜 이렇게 올랐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시대가 변했잖아. 물가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안 돼가지고 조카한테 전화를 했어. 조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전후 사정을 얘기했지. 그러니까 조카가 오케이 하더라고. 그러더니만 이제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됐어. 하루도 안 돼가지고 전화 삼촌 가입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은인이야 은인. 조카 내가 나중에 삼촌이 돈 많이 벌면은 맛있는 거 사줄게. 기다려. 알았지? 그래가지고 요거 애드센스 가입 문제 때문에 심란해가지고 영상 그 계정 주소를 새로 파서 새로 동영상을 올려야 되나 막 온갖 쓰잘데없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유튜브 계정으로 뭐 영상을 올려봤자 이건 무의미하지 않나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못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문제 해결이 됐어요. 이제 3단계 애드센스 3단계까지는 클리어 했습니다. 요게 이제 구독자 1000명과 구독 시간 4,000시간이 충당이 되면은 또 4단계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구독자 수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구독 알람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땡큐합니다. 좀 보시면 요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도 비가 오고요. 오늘도 뭐 일기예보상으로 80% 비가 온다고 하지만 지금 비는 오지 않고 먹구름이 좀 많이 쌓여 있네요. 오늘 오후나 돼서 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4월 뭐 말일까지는 계속 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이면 제가 포도밭에 이제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새순 나오는 거, 포도 새순 나오는 거 영상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5년도 처음 포도 농사를 할 때, 그때 이제 하게 된 계기와 어떤 식으로 포도 농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밭작물만 했어요. 밭작물.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 포도를 식재 심어서 요거 심는데 1년 걸렸죠. 그 다음에 16, 17, 18년도 소득 창출을 했습니다. 요것도 유튜브에 보시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2014년도에 밭작물만 해서는 이거는 이제 나이 먹어서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맨날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피복하고 로타리 치고 두둑 짓고 나무 모종 사다가 심고 베끼고 수확하고 따고 다시 로타리 치고 이런 무한 반복적인 농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건 또 답이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왕에 할 것 같으면 한번 심어놓고 관리만 잘하면은 내가 수도팔 때까지 작물을 키워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 유튜브 방송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일 수확 시기가 제일 빠른 게 딸기죠. 그 다음에 2차가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손쉽게 재배 가능하고, 또 재배 방법에 대해서 널리 공유되어 있고 알고 있는, 캠벨 포도를 선택을 하게 됐죠. 시골에 왔을 때 처음에 저는 캠벨 포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하려고 했어요.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 지역은 해발, 고도, 표고라고 하나? 지표면에서의 그 표고가 200에서 210고지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귀농학교에 있는 곳에서는 요게 350에서 350고지 이상. 표고가 이상이야. 그래서 밤낮 기온 차이가 있고, 밤낮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가 야물고, 상품의 질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해충에도 강해. 작물의 저장성도 좋아. 이게 해발이 높고 약간 밤낮 기온 차이가 좋으면요, 저장성도 좋아. 그리고 병해충도 좋고 약값이 좀 적게 들어. 그리고 이제 때깔도 좋고 품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주 지역하고 여기 귀농학교 근처에서 해발 고도에 있는 데에서 제품이 사과가 그때 이제 상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밭대기로 사는 게 있었어. 지금도 있지만 밭대기로 살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3만원, 이 노란색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노란색 상자를 갖다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요 한 컨테이너가 보통 18kg 정도 들어갑니다. 이빨 채우면 20kg가 되지만, 20kg 채우다 보면 위에 그 박스를 포개다 보면은 눌리고 찢겨. 그래서 제대로 된 상품을 갖다 기스를 달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꽉 안 채워요. 계속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kg 정도 담습니다. 요게 4만원에서 한 5만원, 6만원 막 그렇게 갔었어요. 요 컨테이너 박스가. 근데 제가 토지가 있는 곳에서는 여기하고 노란색 컨테이너당 가격 차이가 15,000원이 차이가 나는 거야. 박스당 15,000원의 컨테이너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가 더 싸게 받는 거야. 내가 거주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말이야. 기본 15,000원 정도의 15,000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노란색 컨테이너 박스가 15,000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한두 박스가 아닐 거란 말이야. 10박스만 해도 15만원 차이. 15만원이야? 15,000원 곱하기 15면 15만원인가? 그 차이가 나. 그러면 이게 뭐 사과 박스가 한두 박스가 아니잖아요. 보통 뭐 600박스, 700박스, 뭐 1000박스 많이 농사를 뭐 대규모로 하는 데는 뭐 몇천 박스가 나오죠. 거기서 기본적으로 재배 지역에서도 같은 군인데도 어떠한 면에서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컨테이너 박스당 15,000원 정도 기본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면은, 처음 시작하는 놈인데 벌써 15,000원 깔고 시작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는 그렇더라고. 그렇잖아. 15,000원 차이가 나면 이건 엄청난 손실이잖아. 뭐 1-2천원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사과 재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그냥 밭작물만 하면서 주변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면의 동향과 작물의 가격과 그런 걸 다 시세 파악을 한 거죠. 농사는 1년 농사잖아, 1년. 뭐 제조업처럼 뭐 하루하루 이렇게 스킬을 배우거나 하루 일하면 하루 얼마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농사는 딱 한 해 지어가지고 딱 수확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요. 제조업 가공업처럼 계속 무한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 가격을 어떻게 잘 받느냐에 따라서 한 해 농사의 총 수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리스크가 큰 농사야. 농사가 리스크가 크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5년간 제가 거주하고 있는 면 단위의 그 작물에 대한 가격, 그런 동향을 파악하면서
어떠한 작물을 어차피 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밭작물만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포도를 선택하게 된 거죠. 포도를. 요때는 이제 샤인머스컷이라는 포도가 없었죠. 보통 뭐 캠벨 아니면 유럽종 붉은 계열 포도가 이제 재배를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재배되는 지역이 있고 재배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캠벨, MBA, 머루, 거봉 이런 계통으로 이렇게 했죠. 뭐 흑구슬, 뭐 흑옥, 뭐 이런 것도 뭐 새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게 제일 낫다 해가지고 제가 캠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랬던 거야. 캠벨을 시작했던 계기가. 그래서 주변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형님들이 이제 포도 농사를 또 짓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몇 분 계셨어요. 몇 분 계셨는데 그 형님들 포도 농사 하는 걸 이제 보고 곰곰이 생각했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율방범이라고 하는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 자율방범의 초소가 이제 젊은 사람들, 자율방범 초소 대원으로서 이렇게, 초소 컨테이너로 이게 가둬물식으로 컨테이너로 대부분 지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용을 했죠. 이용을 하면서 이제 밤에 일 마치고 밤에 이렇게 여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 공간을 이용했죠. 자율방범 초소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시골에 오다 보니까 그런 거야.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자리 그런 거는 잘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공간이 없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어르신들은 기존의 농사를 갖다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시켜 놓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농사를 몇 년씩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새로 이제 귀농을 하신 사람들이나 아니면 젊은 층이 토킹 어바웃 대화를 통해서 농작물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 없었어요. 마침 이 자율방범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지요. 자율방범이. 왜냐면 자율방범은 이제 뭐 60세, 5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5세 밑으로 계신 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하고 뭐 제 나이야 이렇게 또래층 아니면 저보다 이제 다 선배님이죠. 그분들하고 이제 거의 뭐 이렇게 5살 안짝으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형님들이지만 일단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담소를 나누고 농촌과 아니면 자기 작물에 대한 이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 소통의 공간으로서 자율방범 초소가 이용이 됐던 거죠. 거기서 저 포함해서 3명이 앞으로 캠벨 포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요 간단한 내용을 제가 워드로 쳐가면서 이제 좀 작성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도 겨울에 자율방범 초소를 이용하면서 여기서 만났던 형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 가격이 왜 이렇게 제대로 못 받을까, 그런 고민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나도 이제 포도 600평을 하고 있지만 이 형님들은 뭐 1000평 이상 합니다. 1000평 이상의 포도 농사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처음 뭐 600평 신규로 이제 재배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형님들한테 제안을 했죠. 그냥 말로만 제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워드를 쳤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요거는 관심형 캠벨이라는 말은 그냥 임의적인 겁니다. 어차피 저희 그때는 무슨 장목반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면 단위에서 그 포도 장목반은 있었지만 3명이서 이렇게 무슨 결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제목 농장 이름을 이렇게 정하기 없어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관심형 캠벨 포도 작성자 뭐 내 이름을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 뭐 한마음 한뜻 같은 마음으로 농사를 짓자르고 하는 의미에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뭐 한 가구당 적정한 포도 재배 면적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타 포도 농장과 품질의 차별화를 유지한다. 3번 소비자의 트렌드를 파악하며 능동적인 대처를 유지한다. 4. 다양한 판매처를 찾아 농민과 소비자 간의 플러스를 유지한다. 5. 생산자의 틀을 깨고 1차 산업은 영원하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목차를 만들었고요. 요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뭐 자세하게 쓰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글씨가 많으면 사람들이 보기를 싫어해. 글씨가 많으면. 그래서 목차에 대한 가구당 적당한 포도 재배 면적을 유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한 가구당 최대 경작 가능한 면적을 제한하며 고품질 향상의 목적이었다. 면적을 제한한다는 말은요, 이게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건비와 노동력과 제품의 품질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2016, 이 자료는 2014년도에 제가, 이런 식으로 형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같은 면에 포도농사를 지으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포도에 대한 좋은 가격을 받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임의적으로 2014년도 겨울에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 형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말로만 해봤자 그만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 재배 면적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면적을 제한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너무 무한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면적을 늘리다 보면 그에 수반하는 고정비, 뭐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기자재, 그리고 또 제품을 관리하는 품질을 개선하고 질적이 향상할 수 있는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적정한 면적을 유지해서 하는 게 옳지 않냐 하는 마음에서 면적을 제한하자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현재 한 가구당 3가지 이상의 복합 영농이며 돈 좀 된다고 하여 무리하게 재배 면적을 늘리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보통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은 기본적으로 뭐 소 키우고 고추 심고 논농사하고 사과하고 배농사하고 그래. 많아. 그냥 딱 전문적으로 말이야.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될 줄 아는데, 그러니까 다 선택. 품종은 존나고 많이 선택하는데 막상 일을 시작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만한 정성과 투자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일에 치여서, 일에 쫓겨서 물량만 빼내고 많은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3가지 이상의 복합 용동을 하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시골에 오시면. 근데 요 복합 용동에 대한 부분도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포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농산물은 제조업과 다르며 생산량이 많다고 품질도 향상될 수 없으며, 납품자라는 건 소비자와의 생산량을 맞추려면 회원수를 적정히 조절해서 맞춰야 할 듯하다. 그냥 요거 간단하게 그냥 타이틀만 적어 놓은 거야. 여기서 이제 썰을 풀어야 되니까. 단품 하나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앞으로 세상은 변하고 팔아야 할 물건은 많다. 단 전제 조건은 따라야 할 것이다. 복합 영동이 아니며 자본을 들여서라도 일정 품질을 만들 수 있는 농장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부작용은 따를 듯하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농사를 짓고 있던 농업에 대한 접하는 태도가, 자기가 남들이 하는 거는 다 따라해야 된다는 구조였었어. 남들이 소 키우면 소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소의 마리수는 중요하지 않아. 전문적으로 소 키우시는 분은 100도, 200도, 300도, 500도, 막 1000도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 품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 근데, 이 사람도 소 키워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도 소 한두 마리는 키우려고 해. 한 마리 내지 2마리는 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고추에서 돈 벌었다고 하니까 고추 한 2,000포기는 또 심어야 될 것 같고, 전문적으로 고추를 하시는 분은 겨울에서도 난방, 가열을 해가지고 온풍기를 설치를 해서라도 수확을 보십니다. 겨울에 땡초 있잖아요. 땡초. 그건 또 가격이 비싸요. 아들에만 잘 맞으면 한 박스에 10만 원이 넘어가고 그래. 땡초가 13만 원, 14만 원 그렇게까지 갔었어. 땡초가.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또 땡초도 씻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것도 고추도 하고 싶고 하고. 그것도 사과로 돈 버니까 또 사과를 또 전문적으로 하면은 5,000평, 10,000평 그렇게 줘야 되는데 2,000평.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네가 내 소득을 갖다가 캄프라치 해줄 거야. 막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해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존나고 싫어하는 게 한국 사람이야.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 인생, 내가 소득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건데, 이거 소 팔아서 돈 벌지, 고추에서 돈 벌지, 고추 끝나고 나면 사과에서 돈 벌지, 사과 딱 끝날 때 되면은 논농사에서 또 돈 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복합 용동에 대해선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가 않아. 아니 그래도 먹는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먹는 거라도 그래. 먹는 거 씨발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또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또 타 포도농장의 품질이 차별화를 유지한다. 그때 당시 2014년도 이후부터는 FTA 칠레산 FTA 포도 FTA를 함으로써 포도 폐업 신청을 갖다가 3년 연속 받았습니다. 1년이나 3년 연속. FTA로 인한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이다. 농사가 그렇지. 관실형 브랜드 농장주의 품질을 향상, 평준화를 통해 브랜드 이름을 높여 개별 판매로 인한 유통 구조상 불이익을 없애고 단체 판매를 통해 가격의 등락폭을 줄여 농가 소득의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포도의 생리주기를 공유하며 토론과 주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포도의 생육 초기부터 수확 후 감사 비료까지 합의에 의하여 지켜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평준화인데 상향. 하향 평준화가 아니야. 특목고, 사립고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야. 일반고 그거가 전체의 교육을 갖다가 하향 평준화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야. 특목고, 사립고 있잖아. 한국 외대, 외고, 민족사관학교, 뭐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이거지. 요 내용이 품질의 차별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해야 되냐. 결국은 포도는 뭐야? 품질이고 맛이고 그래.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내가 포도를 2014년도 포도를 처음에 하면서 요런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이왕에 포도를 할 거면은 형님들 이왕에 포도를 할 거면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도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에서 요런 거를 내가 그때 당시 임의적으로 적은 거야. 그냥 포도에 포조다 모르면서 하지만 포도를 나도 이제 앞으로 포도를 하게 될 것이고 포도 농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요런 방향을 잡으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막연하게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물건 공판장에 나가서 돈 얼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어야지 나도 응? 나의 그런 것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 어차피 이왕에 농사 짓는 거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런 자료를 해서 형님들하고 이제 그때 2014년도 겨울에 자유방법 초소에서 토킹 어바 대화를 많이 했어요.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포도 알 섞기가 가장 중요하죠. 알을. 근데 지금은 모든 상품은 말이야 유통할 때의 경매사가 공판 때리는 기준에 맞춰서 상품을 재배를 합니다. 포도알이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 포도알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어. 포도송이가 이씨 요게 이파리는 내가 이파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파리가 좋고 이파리가 크다고 해가지고 포도 가격을 잘 받는 거 아니잖아. 근본은 포도송이가 좋아야지 돈을 잘 받는 거잖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엽록소라든지 이 햇볕의 동화작용을 하기 위한 이파리 관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림을 못 그려. 하지만 그거는 이해해. 내가 파이프 박을 때 그림 그린 거 알잖아. 그림을 못 그려. 근데 포도송이는 이거 잘 그렸지. 유통 경매사들의 관점은 뭐냐면요. 포도송이가 이 알이 꽉 박혀 있는 걸 좋아해. 꽉 들어차는 걸 좋아해. 꽉 짱짱한 거 있잖아. 짱짱한 거. 짱짱하게 들어차는 걸 좋아해. 왜 그러냐면요. 경매를 때려서 경매를 때려서 그 물건을 사간 상인들은 그날 구매해서 그 다음날 다 판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 1차 경매를 해가지고 2차 상인, 3차 지역 상인, 4차 소비자 여기로 갈지 또 중간에 또 다리가 있을지는 몰라. 하여간 근데 이 기간이 최소 하루에서 이틀에 다 소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알이 두다 보면은 요게 터져가지고 포도알이 터져가지고 빵꾸 나면 이거 하나 드러내야 되잖아. 포도알을 하나 드러내야 된다고. 포도알을 하나 드러내야 된다고. 그러면 포도알이 엉성하게 돼 있고 밀집도가 적으면은 포도알을 빼내면은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빈 공간이 생기면은 뭐야? 나중에 손님이 팔아먹기가 애먹을 거 아니야. 상인이 팔아먹기가. 그러면 요거를 살짝 돌려. 응? 알이 안 터지고 오래 팔릴 때까지 알이 안 터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포도알이 이 많은 포도송이에 이게 80에서 102송이 이게 보통 적정한 포도 알송이는 80에서 88알송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초밥을 딱 찌면은 200개에서 180에서 230개가 적정한 초밥의 밥알의 숫자라 그러면 이 포도알의 적정한 한 송이의 포도알의 적정한 숫자가 80에서 88알 100알이 안 넘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오밀조밀하고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지 포도알 하나를 갖다 딱 떼어냈을 때도 이게 빈 공간이 안 생길 거 아니오. 그러니까 경매사들은 요런 송이를 좋아해. 왜냐면 장기간 두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렇게 꽉 차 있는 거는 성숙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제 너무 포도알이 꽉꽉 들어차 있으면은 겉에 외표면 겉표면으로는 빨리 검게 해가지고 이거 보이지만 그 포도알을 딱 떼보면은 그 반대편에는 약간 붉은 기운이 들어와. 그래서 하지만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포도알 알속기를 갖다 우리는 좀 잘 하자. 그런 게 있어.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거야. 포도 알속기가 그만큼 중요해. 포도 알속기만 잘하면은 포도 농사의 90%는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얘기할게요. 요 얘기 하다가 또 넘어갔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3번 소비자의 트렌드를 파악하면 능동적인 대처를 유지한다. 지금까지 농사법을 지워버려라.
세포대에 새로운 것을 담자. 재배 시작부터 변해야 작물을 키우고 수확 후 판매까지 변할 것이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나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지만 언젠가는 세상도 바뀔 것이다. 인류가 탄생한 이후부터 늘 변화가 있었고 변화에 두려워 정치한다면 나 또한 어두운 콘크리트 안에 하나의 오래된 옛 유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퀄리티, 질적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많이 형님들하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뭐냐, 소비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가공이나 재고나 모든 거는 소비자 위주로 맞춰줘야지. 이게 농산품이면 모든 제품이 경매사 위주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공판장에 주로 공판장에서 물건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공판장에서 물건을 내지만, 결국은 공판장에서 물건을 내지만, 그 공판장에서도 물건이 나가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물건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질을 어떤 식으로 끌어올리고, 제품의 품질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그렇게,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그리고 다양한 판매실을 찾아 농민과 소비자 간의 플러스 유지한다. 지금까지의 유통 구조의 틀을 깨자. 주변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으면 할 것이다. 대부분 공판장에 내잖아. 그리고 또 새로운 거를 갖다 시도하고 도전하려고 하지는 않아, 사람들이. 왜냐면은 귀찮거든. 이래나 저래나 따지고 보면은 돈 몇백 원 차이밖에 안 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고 속 시원하고 속 편한 대로 그냥 나가는 게 공판장이기 때문에 글로 나간 거야. 그것뿐인 거야, 사람들은. 소비자는 100부터 10까지 다양한 소비층을 형성됩니다. 나의 농산물을 10에 두고 팔 것인가, 100에 두고 팔 것인가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정해진 목표에 농산물의 퀄리티를 맞춰서 팔아야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족도가 곧 신뢰와 믿음입니다. 결국 같은 얘기지 뭐. 공판장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직거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나의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공판장에 그냥 이렇게 박스채 넘겨가면서 돈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간혹 잘 받을 때가 있겠지. 하지만 그거는 그거일 뿐이잖아. 물건을 갖다 납품해서 물건 넘겨주는 것 뿐이지. 안 그래? 결국은 자기 밖으로서 자기가 챙겨 먹어야지, 어떻게. 그리고 그래서 농산물의 그 생산자 면적이 많아서 생산량이 많을수록 공판장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때 당시 그냥 생각했던 부분인 거야. 그래. 생산자의 틀을 깨고 1차 산업은 영원하다. 요거는 지금으로 보면은, 요거는 좀 그런 것 같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나만의 스킬이 있어야 할 것이다. GAP, 무농약, 유기농, 지금 모르겠지만 I can do it. 외칩시다. 그렇다고 지금 이런 거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 이것도, 차별화 나만의 제품과 노하우를 키운다면 범접할 수 없을 것이다.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고 공판장에 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공판장은 시스템상 제품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이 에코스를 갖다 노숙자에게 파는 것과 같다. 퀄리티 있는 에코스를 원하는 소비자한테 팔아야지 제대로 된 에코스에 대한 대접을 받지 않냐, 그 얘기야. 에코스를 갖고 씨발 노숙자한테 이거 사세요. 이거 제품 좋은데 그래봤자 말자 도루묵이라 이 얘기지. 그래. 지금은 2019년도 농사가 대세는 아니야.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말이에요. 1차 산업이 농산이잖아요. 2차 산업이 산업하고, 3차 산업이 서비스고, 4차 산업이 4차, 5차, 6차 해가지고 지금 IT하고 그쪽 계통으로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이고,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경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기술을 필요한 나라야. 기술. 배워. 기술. 기술이 얼마나 중요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야. 이 우리나라의 부모, 40에서 50대 이상 인간들 부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하나 얘기할게. 지금은 내가 포도를 진행하게 됐던 계기와 포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에 같이 포도를 짓고 있는 형님들, 나보다 먼저 포동사를 짓고 계신 형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포도를 갖다가 재배를 해서 관리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었고, 이런 거 갖다가 워드를 쳐가면서 프린터 복사를 해가면서 한 장 한 장 나눠주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요거 창고에 처박혀 있는데 이거 한번 끄집어 와가지고 한번 얘기한 거요. 지금은 또 그때 생각하고 지금의 또 생각하고는 약간 또 차이가 있어. 하지만 그때 당시 2014년도 겨울에 생각은
생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 그리고 또 사람은 변해야지. 씨발 변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야? 그때 당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제 2019년이고 2020년 되면은 또 그 시대의 요구에 맞는 또 그 계획이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길래 뒤져보니까 있길래 갖고 와서 한번 얘기해 봤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좀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말이 좀 빨랐네. 일단은 멸공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